아, 아. 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다음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fa 값이 4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이라 써 있어.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할 건데 이때 fa 요 값이 얘가 4다 요게 써 있어요. 그때 여기에서 fa 값이 4다라는 요 부분 있지, 여기 안에 거를 나는 k라고 이렇게 치환해 줄래. 그럼 우린 요때 식을 두 가지 써놔야 돼. fa 값을 나는 k라고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 fk 값이 4다라고 두 번 적어 놓은 거야. 두 번. 여기에서 지금 왼쪽 거 둘 다 미지수지. 처리 안 되죠? 근데 fk는 4다. 얘는 처리되지 않아? 그래서 fk는 4다에 맞춰서 먼저 k값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fk가 4래. 그럼 이거 상수함수 y는 4랑 y는 fk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여서 이때 y는 4랑 우리가 만나는 지점값이 k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야. 그럼 k값은 2 또는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작성해요. 그러면 이제 왼쪽 식에 접근해주면 되는데 fa 값이 2가 될 때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fa 값이 4가 될 때가 두 번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fa 값이 2가 될 때인 거니까 우리가 2가 될 때 언젠지 좌표 읽어. a 값은 3하나. 그 다음 여기 둘 이렇게 읽어. 그럼 a 값이 2 또는 값이 4다. 둘. 이렇게 작성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합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몇이야? 9가 되겠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그 다음 거 통과. 그 다음 그래프 두 개 그려줄 거고요. 그래프 1023번하고 1024번 그려줄 거고, 뒤에 C단계 그려줄 건데 음,
0에서부터 2까지 있고요. 저기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fx는 1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한 번 더 설명하려고 요 문제 하는 거거든.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지금 요거 떼놓고요. y는 f.fx 있죠? 요 그래프 이거 그릴 거야.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 있는 요 부분 요걸 나는 t로 치환할 거고 t는 fx 한 덩이랑 그 다음 y는 ft 요렇게 두 덩어리로 떼놓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두 번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성할 거야. fx를 한 번 더 작성이요.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0, 1, 2 이렇게요. 그때 여기에서 얘가 2가 된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여기 x축, 여기 y축으로 입력은 처음에 해주시고 그 다음 그래프의 축에 맞게끔 하나씩 적는 거야. 여기 fx는 안 건드렸어, 왼쪽 식을. 근데 y 대신에 t 적혀 있으니까 치환이야. 이게 하나. 그 다음 오른쪽 y는 ft 적혀 있어. y는 안 건드렸어. x 대신에 t 적혀 있죠. t 작성.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간다? x랑 t 연결하는 매개변수 방식이에요. 매개변수. 내년에 많이 나와. 그때 x를 우리가 t로 연결하시고 t가 y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를 짜는 거야. 그때 x가 잘 봐요. x랑 t에 대한 두 개의 관계를 볼 거야. 그럼 x가 연결되는 식 중에서 식이 끊겨 있는 데까지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x가 갈 때 우리가 t값이 어디로 가?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간다.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가세요. 라고 이렇게 작성해. 하나. 그 다음 x값이 1에서부터 2까지 간다. 그럼 얘가 1에서부터 2까지 가세요. 그럼 얘는 2에서부터 0까지 가요. 2에서부터 0까지. 그래서 t값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t랑 y를 다시 연결 짓는 거야.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라고 하실 때 t가 0에서부터 2까지 갔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프 모양을 세 번째에 따오는 거야. 그래프 그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주면서 헷갈리시는 분은 꼭 y좌표 써놔. 0, 2, 0 이렇게 써놔.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2에서부터 0까지 간대. 반대로 역방향이야. 문제가 쉬워서 둘이 대칭적여서 똑같은 그림 나오는데 이렇게니까 이것도 그림, 요 그림이네. 그래서 여기에 0, 2, 0 써놔. 그 다음 이걸 x축과 y축에 한 방에 적어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축이 0에서부터 1까지 이동될 때 0에서부터 1까지요. 그때 요 범위에 어떻게? 요 분홍색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값에 y값에 맞게 2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부터 2까지 이동될 때 여기 1에서부터 2까지 사이에 저 초록색 선을 이렇게 넣어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한 관계가 너네가 문제가 어려우면 얘네 비율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음 값의 비율은 반반이니까 요 값은 반 내려주면 되니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요 값은 값이 2분의 3이에요. 여기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비율로 생각하셔야 돼요. 0에서부터 2까지의 절반이야.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의 절반이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만약에 3분의 1 지점 찍혀 있으면 3분의 1 같이 넣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넣어주세요.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 y는 f.fx 요 그래프 그린 거고, 그 다음 요 값이 어떻다? y는 1과 연립되는 식이니까 y는 1 쭉 적어주세요. 그랬을 때 값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실근 개수 4개. 그 다음 숫자 써주시면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도 다 쓸 수 있어야 돼. 얘가 2분의 1만큼 늘 때 2만큼 늘었죠. 1만큼 늘 때 요거 4분의 1이겠네. 다 대칭이니까 여기 4분의 3이고 그 다음 여기 4분의 5고요. 그 다음 여기 4분의 7이겠네. 하나씩 다 입력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 1024번. 1024번. 그래서 요거는 방금 건 똑같은 거 2개였고 다음 거는 비율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 식이 2개여서 하는 방식 2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역함수 과정 할 거고 뒤에 C단계 몇 개 풀어줄 수 있으면 몇 개 풀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거 봐볼게. 지금 f.gx 요거를 그리세요 써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에서 속도를 올리는 거야. 그냥 y는 f.gx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t는 gx 얘가 되겠죠. 하나 속 안에 거. 그 다음 y는 ft 이렇게 작성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야. t랑 우리 x랑 t의 연결 잡을 거고 t랑 y의 연결 잡을 거고 그거의 식에 맞게끔 축을 변경해 주시는 거야. gx는 x 살고요. y 대신에 t 적혀 있는 거야. 이렇게 t 이렇게 슈아 해줘. 자, 그 다음 요거 얘가 t 얘가 y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는다. 우리가 어떻게 x값 하나마다 범위 적을 거라 했잖아. 지금 조금만 땡길게요. 그래프 안 보이실까봐. 요거 식 하나지. 식 하나 범위마다 잘라주는 거야.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간다.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 t값이요. 어떻게 가? 우리가 요 식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가요. 0에서부터 2까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가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식 하나지. 그래서 x가 1에서부터 2까지 간다. 하나. 그랬을 때 t값이 2에서부터 1까지 간다. 2에서부터 1까지 간다. 하나. 이렇게요. 그 다음 얘가 2에서부터 3까지 간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2에서부터 3까지 간다. 2에서부터 3까지 간다. 아, 미안해요. 2에서부터 3까지 간다 해서 얘가 계속 1이죠. 1에서부터 1까지 간다. 이렇게요. 1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 다음에 대해서 우리 3에서부터 4까지 간다. x값이 3에서부터 4까지 갈 때 얘 그래프 요거 따라가니까 우리가 1에서부터 4까지 간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y값으로 건너가는 거야. y값으로 건너가.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야. 여기가 중요해. 얘 문제가 중요해요. 0에서부터 2까지가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간대. 그때 우리가 t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거죠. 미안해요. t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 y값은요? 이렇게 이동되는 거지. 요 부분을 이렇게 떼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y값 적어놔. 헷갈리니까 2, 0, 1 이렇게요. 그 다음 지울게요. 2에서부터 1까지 간다. 요게 역방향 때문에 어려워. 역방향. 요 방향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 순방향이야. 방향 자체가. 2에서부터 1까지 가. 그럼 얘가 우리가 t값이 2에서부터 1까지 간대. 그럼 그래프 모양이 요대로 따오는 거야. 그때 숫자에 맞춰서 2에서부터 1까지 가니까 우리 요렇게 적는 거야. 앞에 게 먼저니까. 순서에 맞춰서. 얘가 먼저잖아. 방향이 어디야? 방향성 유지해줘야 된다고. 대칭 이동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 그대로 방향 잡아줘. 이 값이 얘가 1, 얘 값이 0이야. 이렇게 잡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1에서부터 1까지 간대. 근데 x값은 변경되니까 자 봐봐. t값은 1에서부터 1까지 가. 1에서부터 1까지 가요. 1에서부터 1까지. 일단 점 하나 찍어놓고 0이라 표시해 놓을게요. 이것도 중요해. 그 다음 얘가 1에서부터 4까지 가. 1에서부터 4까지. 1에서부터 4까지 가. 그래프 이렇게 따와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줘. 그 다음 여기 표시해줘. 0에서부터 3까지. 이걸 한 방에 그리자. 라고 하고 있는 거야. X축과 Y축에. 그래서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가세요. 2, 3, 4. 먼저 기입해 놓을게.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요 그림을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야. 여기 Y값이 2가 되겠죠. 2. 그랬을 때 2에다가 요렇게 튕겨 줄 거야. 얘가 하나야. 그랬을 때 잘 봐봐. 요거가 아까 요 그림 그리셨을 때 X값 범위가 다시 미안해요. T값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잖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요만큼 떼온 거야. 요 지점값이 반반이란 거 인지가 필요해요. 얘네가 1대1 비율이라고. 요만큼이. 오케이? 그래서 요 지점값을 우리가 2분의 1로 써놓을 수 있다고. 요거 써야지 풀려.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부터 2까지 범위는 요 초록선 1에서부터 0까지 가. 1에서부터 0까지 가세요. 여기 1이야.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표시. 그 다음 2에서부터 3까지 갈 때는 요 점이래. 그럼 2에서부터 3까지 간다. 방향성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다 색칠된다는 거야. 점이 쭉 색칠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범위 다 점 찍으라고. 이렇게요. 그 다음 3에서부터 4까지 간다. 그때 1에서부터 4까지 쭉
미안해요. 0에서부터 3까지 쭉 올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0에서부터 3까지 쭉 올려주세요. 3. 이렇게. 요 그래프야. 이거를 뭐래? x는 4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니까 x에다 4 표시하셔가지고 요만큼 넓이, 요만큼 넓이, 요만큼 넓이 체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넓이 표현해주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프 요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뒤에 센시가 비율이 조금 어렵거든. 그거 오늘 하나 해줄 거야. 연달아 가지고 그래프만 그려줄 거야. 본인이 집 가서 문제 푸실 거고요. 그때 요만큼이 2고요. 요만큼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값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값이 얘가 2분의 1 되고요. 삼각형 넓이가. 그래서 요 길이 값이 얘가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 요게 1이니까 값이 4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 얘 값이 1이고요. 얘 값이 3이니까 얘가 2분의 3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거 모두 더하시면 된다. 값이 2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1 되겠다. 4분의 11. 그래프 그리는 거 자기 손으로 많이 하시면 돼요. 하나만 그래프 그리고 한번 쉴게요. 하나만 그래프 그리고 뒤에 센 C 하나만 그 비율 띄는 거 하나 해야 돼서 문제 번호가 1072번이요. 그래프만 그려줄 거고 문제 본인이 푸실 거예요. 그래프 문제에서 f.fx 써있거든? f.fx.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 옆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사이즈 똑같이. 이렇게요. 지금 요걸로 할 건데 여기 X축 쓰고요. 여기 Y축 쓰고 똑같이 일단 집에서 한번 더 그리시는 거 추천해요. 오늘 숙제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 f.fx 식을 할 거니까 f.fx 우변식은 본인이 풀어와. 틀리면 다시 해줄 거예요. 요 값을 t다라고 놓을 거니까 우리가 y는 ft 하나랑 그 다음 t는 fx 이렇게 해서 연결할 건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따진다? x에서 t라는 매개변수 이용해서 우리가 y까지 연결 걸어주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x랑 t 이용할 거니까 저 t는 fx에 맞게끔 x축 그대로 쓰시고 여기 t축으로 바꾸시고 그래프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x 대신에 t로 반대로 여기 바꿔가지고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 그랬을 때 x 값이 어떻게 되는지 식이 몇 번 끊겨? 2번 끊기니까 2번만 하시면 되는 거야.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x 값이 이렇게 가요. 그럼 t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 그래서 3이 0까지 가요. 3에서부터 0까지.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요 t 값이 첫 번째 먼저 다 할게요. 다 하고 할게요. 미안해요.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x값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 다음 요거 똑같이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 다 해주시고 첫 번째 범위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요 부분 보는 거지. 3에서부터 0까지 가세요 라고 하니까 t축을 읽어주면 돼. 3에서부터 0까지 잘 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프 모양 뭐야? 요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역방향일 때가 중요한 거야. 역방향 얘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래서 낮게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요 그래프야.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입해 주시면 요 자리가 y값 3이고 여기가 2,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얘네는 비율이 달라. 비율이 여기 보시면 전체가 3인데 여기가 1이야. 비율 써놓는 게 기입할 때 훨씬 쉬워. 비율 써놔야 돼요.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갈 때가 몇이야? 비율이 이만큼이죠. 그 다음 요만큼이 1이지. 그래서 여기다 비율 관계 표시하시면 요게 2고요. 요게 1이야. 2대1 비율이야. 비율 표시하시면. 값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프 그릴 때 안 헷갈린다. 그 다음 t가 0에서부터 2까지 이동된다. 0에서부터 2까지 이동이요. 0에서부터 2까지 2, 여기까지 이동이야.
그럼 다음 직선은 여기 2까지는 여기 1까지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래프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간다. 그럴 때 다음 값이 요 자리 값이 3,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랬을 때 얘네는 그래프가 모양이 잘 봐요. 여기 끊기는 지점이 비율이 1대1이면 작성 안 해놔도 돼. 그냥 본인이 반반인 거 알잖아. 저 비율 보셔야 되는 거예요. 1대1이야 적어놓으면 요만큼하고 요만큼 길이비가. 오케이? 왜? 0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이것까지 기입을 다 할 수 있으면 합성함수 그래프 작성 다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X축하고요. Y축 이렇게 있는데 자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그래프 잘 기입할 거고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3까지 그래프 기입 잘 해줄게요. 자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간다 라는 그래프에다가 모양 요 모양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가 돼야 되고 요렇게 아이고 그림 그리기 힘드네. 여기가 2의 비율이 되게끔 요렇게 그럼 지금 요 지점이 여기 1까지 중에 이 비율 1 비율이니까 여기 지점이 3분의 2가 된다. 요거 숫자 쓰려고 하는 거야. 여기 잘 써야 돼. 요것 때문에 했어요 문제. 지금 요 자리 때문에 3분의 2 비율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 여기 값이 얘가 3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3, 0, 1 이렇게 돼요. 3, 0, 1인데 쟤는 1대1 비율이니까 여기 2까지가 얘가 1에서부터 3에서부터 0까지 떨어질 때 그 다음 얘가 다시 1까지 올라갈 때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여기 1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다. 요 모양이에요. 이거 숫자 높이 좀 잘 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네. 네. 이렇게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좌표는 다 맞거든? 그러고 비율 맞춰서 그렸어. 여기 1대1 맞췄고요. 여기가 2대1인 거 맞췄어. 오케이? 요거 하나가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문제 난도 높은 거는 다 저 자리야. 다 저 자리야.
이게 좋고.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 건데 일단 합성함수 정의부터 해서 역함수 정의까지 정의 먼저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할게요. 합성함수 정의부터. 앞에 개념 페이지 펴주세요. 거기에다가 같이 보면서 하게. 오늘 빨리 끝낼 거예요. 옆에 시험 대비하는 친구도 있어서. 이번 주가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수업 빡빡하게 해가지고 이번 달에 유물이 끝내고 11월부터 시험 대비할 거예요. 네. 여기 내용 옆에다가 그리고 싶으시면 편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합성함수 우리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 꼭 기억을 꼭꼭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합성함수 정의부터 위에다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함수의 정의가 뭔지 알지? 합성함수 정의 다 할게요. 정의가 중요해. 일단 1차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옆에다 함수의 정의 할게. 함수의 정의. 이거 그냥 말 자체가 x 한 개 기준이에요. 얘가 정의역이지. 그래서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된다. 한 개가 대응. 이게 함수 정의지.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정의역 하나에 우리 치역 하나에 대응된다 라고 하는 건데 합성함수는 일단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 했는데 x, y랑 yz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표현 한 번만 해볼게요. 1, 2, 3 이렇게 써놓을 거고 여기 4, 5, 6, 7 쓸게요. 이렇게 4, 5, 6, 7. 그 다음 여기 4, 5, 6, 7 쓰고요. 그 다음 여기 A, B, C, D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럴 때 첫 번째 요 함수가 f다 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요 함수를 g다 라고 할 거예요. 그때 둘을 연결하는 과정을 합성이라 했는데 지금 이때 화살표는 내 맘대로 쏠게. 이렇게 된다 라고 할 거고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 할 거야. 그때 합성을 f.g 이렇게 걸 거야. 다시 g.f 걸 거예요. f 먼저 하는 합성 걸 거예요. 자, 내가 1에서부터 쏠 거야. 그럼 이렇게 4로 갔는데 얘가 이렇게 가죠. 그럴 때 첫 번째 요 과정을 우리가 f1로 함수값 인정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f1을 우리 숫자 4 대신에 적을 수 있으니까 g, f1 이렇게 기입되는 거지. 얘가 이거가 합성이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란 값은 7로 갔다가 7은 D로 갈 거고요. 3이란 값은 6으로 갔다가 6은 B로 갈 거야. 그때 얘네는 합성이 되냐는 거야. 합성돼야 안 돼? 합성될까요? 안 될까요? 합성 함수의 의미는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f라는 첫 번째로 건 함수에 우리 여기 치역값이요. 치역이 두 번째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시면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얘네의 정의역이 봐봐. 요 정의역이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는 거잖아. 맞죠? 얘의 정의역이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잖아. 그 다음 얘 정의역이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잖아.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야.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게끔 된 거라고. 요 사이 과정이 하나 연결하면서 빌 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예시 들기 위해서 하나 더 체크해가지고 적은 거고요. 그때 요 의미 파악 정확히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 조금 까다롭게 나왔을 때 정의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저 말 자체가 함수의 정의랑 그대로야. 오케이? 그 다음요. 우리가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어때야 되는데 역함수 개념부터 할게요. 그랬을 때 x라는 거가 y에다 우리가 대응한다 라는 함수 하나 표시할 건데 1, 2, 3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우리가 a, b, c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때 여기에서 똑같이 화살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그때 우리가 f 1값 쓴 값이 b다 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f 2값 쓴 값이 c다. 그 다음 f 3값 쓴 값이 a다. 이렇게 함수값 입력 가능한데 지금 이때 역함수란 건 정확히 방향이 역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역함수야. 반대 방향.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는 요 a 값을 시작으로 f 인버스 a 적어주시면 요 값 쓴 값이 3이 되고요. 그 다음 f 인버스 b 적어주시면 요 방향 그대로 우리 반대 방향 1 얘가 되고요. 그
그 다음 C값은 2로 가니까 F 인버스 C값은 값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로 이제 연결할 거야. 방금 이거는 대응관계 쉽게 하나 한 거고.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어때야 되게요? 반드시 1대1,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반드시. 1대1 함수면은 여기에서 빈 거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 깨지니까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 관계여야지 우리 여기 공역값이 다시 정의역이 됐을 때, 시역값이 다시 정의역이 됐을 때 모두 대응되는 거야. 정의역에 빈 거 있으면 함수가 깨지잖아. 그 의미 자체가 1대1 대응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되고, 역함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옆에다 설명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지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역함수가 역함수란 게, 그래서 나는 FA는 B다. 얘가 F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정의된다. F가 역함수가 정의된다. 그러면 우리가 F 인버스 B값이 A가 된다라고 대응관계 통해서 지금 본 거잖아. 맞지? 역함수가 정의되면 반대로 요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할 건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화를 할 거야. 대응관계에서 그래프로 바꿀 거야. 그럼 그래프로 보시려고 할 때 요거는 X좌표, 그 다음 얘는 Y좌표죠. 얘는 X좌표, 얘는 Y좌표죠. 둘이 관계성이 Y는 X의 대칭적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Y는 X를 기준으로 1차 함수 형태로 그냥 그릴게요. 지금 이때 A, B를 지나가는 어떤 식이 하나 있어. 그때 얘를 우리가 대칭이동, Y는 X에다 대칭이동 하시면 B, A 지나가는 직선으로 완성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는 1차 함수식인 Y는 2X 플러스 1을 우리가 얘의 역함수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다음 식을 그냥 X값으로 정리하는 거야. 먼저 X값으로 약속이에요. Y 빼기 1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X는 2분의 Y 빼기 2분의 1 여기까지 적으면 식 조작 하나도 안 하고 관점만 정리한 거야. 그래요? 그때 여기에서 이걸 역함수로 바꾸기 위해선 Y는 X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YX 바꿔주면 Y는 2분의 1X 옆에 2분의 1 이렇게 적힐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역함수예요. 역함수. 얘의 역함수가 얘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fx가 2x 플러스 1, 그 다음 두 번째 f 역함수가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때 우리가 f 도트 f 인버스 할 거야. 둘이 합성할게요. 이렇게 다음에 대한 합성을 하시면 얘는 f에다가 f 인버스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다음 f식에다가 요 덩어리를 x 대신에 넣어주시면 값이 옆에 여기 x 나오고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없어져서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둘이 대칭적인 관계고 둘이 합성하시면 항등함수 나와요. 항등함수.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역함수에 대해서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 다음에 해줄 거예요. 지금 요것만 먼저 하나 기입 좀 해주세요. 필요한 부분. 그리고 증가함수, 감소함수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러 갈게요. 그래서 역함수 정의는 1대1 대응 관계여야지 역함수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식 작성은, 그래프 식 작성은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 거는 관계다. 자치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주한이 알아? 네. 알아먹었어? 네. 잘했어. 그래서 둘이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F 인버스 도트 F에 하셔도 똑같아요. 요거 여기다 넣으셔도 과정이. 오케이? 둘이 바꿔도 돼. 역함수 관계는. 그러면 항등함수 나온다. 둘의 합성 결과가.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제대로 해보면 좀 이제 상위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역함수 그때 마지막에 할 때 했었거든.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함 두 가지 나눌 줄 알아야 돼. 역함수가 일단 우리가 뭐야? 역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 우리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럼 1대1 대응이면은 내가 이거 1대1 대응도 저번에 했던 거에서 이제 상위 문제들 구체적으로 가는 과정 말씀 좀 드릴게요. 1대1 대응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과정 자체가 x1하고 x2가 다르면, 그러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라고 요거잖아. 그때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대응 관계에서 바꿔서 그래프적 관계로 가시려고 하면 저거 무슨 뜻이야? 증가 또는 감소다, 이렇게 가는 거지. 과정이 증가 또는 감소.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연속적인 의미를 했었어요. 시역과 공역이 똑같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는 연속적 의미를 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속이 우리가 식 관점에서 우리가 범위가 두 가지로만 나뉠 때야. 범위가 두 개로 나뉠 때만 연속적인 입장이고요. 세 개로 나뉠 때는, 범위가 세 개로 나뉠 때는 불연속인데도 우리가 1대1 대응되는 예시가 옛날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어요. 예시를 하나 잡아드리면 여기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얘네가 치역과 공역을 다 체크하거든. 그 다음 증가 또는 감소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얘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범위가 하나, 둘, 세 개로 작성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난이도에서 게 좋아요. 불연속인데도 우리가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예시다. 요거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함수 과정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증가 또는 두 번째 감소로 나눠서 가실 건데, 감소. 지금 1대1 대응까지 설명 다시 드린 거고요. 그때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거 요렇게 생긴 곡선이야. 이렇게 곡선. 지금 요 함수를 y는 x랑 이렇게 교차점이 생긴다라고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함수를 y는 fx라 적을게. 그때 얘네를 y는 x에다가 대칭이동 것이면 반드시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은 y는 x에 대칭이동하시면 대칭이동 돼야 안 돼? 안 된다지. 얘는 그 점 그대로잖아. 이동해봤자. 요 점은요? 요 점 그대로잖아. 그래서 얘네들만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나머지가. 얘는 요쪽으로, 얘는 요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요쪽으로 접어서. 그래서 요거 요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증가함수를 우리가 y는 x에 대칭 이동했을 때 증가함수 그대로 나온 거야. 아까 2x라고 했던 거 대칭 이동했던 2분의 1x 나왔지. 그 형태 나왔죠. 증가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내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fx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반드시 우리가 y는 fx랑 y는 x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증가에서만 먹혀요. 증가함수일 때만. 감소함수일 때는 안 먹히기 때문에 감소함수일 땐 따로 감소함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지 풀려요. 그래서 감소함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감소함수 그릴게요. 그 다음 이거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할 거야. 이렇게요. y는 x에 대칭 이동. 그럼 지금 조금 더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쪽으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요거 식 조작하시면 요렇게 두 가지 그림, 요렇게가 요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대칭 이동해서 요쪽, 얘가 대칭 이동해서 요 초록 쪽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 감소함수 관점에서. 그랬을 때 이거 일부러 3개짜리 한 거야. 2개짜리, 1개짜리 아니고 3개짜리 한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셔야 돼서.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교점이 생겨요. y는 x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요 함수, 노란색 함수를 y는 fx라 적고, 그 다음 초록색 함수를 y는
인버스 x라고 적었을 때 둘의 교점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요. y는 x랑의 교점 이외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얘가 감소함수 입장이고요. 그때 저 점과 요 점은 정확하게 얘네 함수를 대칭 이동해서 건 거기 때문에 얘가 a, b가 되면 얘는 y는 x의 대칭 이동해서 b, a 관점으로 같이 가는 식이야. 왜냐하면 식을 요따 작성하시면 fa 값이 b인데 얘가 f 인버스 a 값이 b다가 적혀 있기 때문에 다음 관계를 우리가 역함수를 해주시면 fb 값이 a인데 여기에서 해주시면 f 인버스 b 값이 a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의미 둘이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둘은 y는 x 대칭점으로 생기고 그때 감소함수는 반드시 홀수 개수가 나와요. 홀수 교점이야. 교점 개수가 홀수야. 이렇게요. 그래서 감소 입장을 따로 알고 있어야지 감소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어. 감소함수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 뭘로 풀지 알아야 되는데 값을 풀 건지 식을 풀 건지 나눠서 잘 갖고 있어야 돼. 이거 1028번의 문제가 값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값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켜져? 1028번 풀어보세요.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역함수 식 구하라는 문제는 아까처럼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푸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되게 연하게 나오는데 일단 풀게요. f 인버스 마이너스 3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요 값을 별이다 라고 쓰시면 f 별을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값을 찾는 문제다 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때 여기 우변식 4x 플러스 1 값이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니까 x 값은 그때 몇이야? 이항하시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올 거고 그때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똑같이 다 같이 넣어주면 좌변식이 몇이야? 얘가 2가 되겠다. f2 값이 저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별값이 몇이에요? 2가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값 찾을 땐 값에 맞춰서 문제 푸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032번. 1032번.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써 있을 때 지금은 대응 관계야. 그래프가 아니라. 그때 1대1 대응 자체가 우리가 되게끔 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지. 그때 지금 1, 2, 3, 4가 1, 2, 3, 4에다가 1대1 대응이 당할 거야. 1, 2, 3, 4가 1, 2, 3, 4의 대응 관계로 접근될 건데 그때 여기 F1 값하고 F2에다가 2배 한 값이 9다 라고 써 있는 건 1, 2, 3, 4 중에 함수 값을 2개 골라가지고 연산했을 때 9가 나와야 된대 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때 이 숫자 갖고 하나 2 곱하시고 하나 더하셨을 때 9가 되는 게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조건 자체가. 그래서 그 값을 따져주면 우리가 요 값이 4가 될 거고 요 값이 1이 될 때가 되겠네. 그래서 둘이 합치시면 저렇게 연산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 F1 값은 1로 가고요. 그 다음 F2 값은 4에 간다. 여기까지 1대1 대응관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때 첫 번째로 F1 값은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게 된 게 F 인버스 1은 1이다까지 요 부분값이 1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요 부분을 요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F 인버스 2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플러스 돌리시고 F3 값이 2로 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 연산만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3이 2로 가요. 그럼 4가 3으로 가야지 1대1 대응이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F4 값은 값이 3이 되고요. 그 다음 이때 F 인버스 4 값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요거 읽어주시면 되겠네. 2 이렇게요. 그래서 저거랑 저거 합치시면 5 나오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1대1 대응관계 맞춰서 푸시면 되고 그 다음 거는 1033번은 쉬우니까 넘고 1034번 할게요. 그래프로. 그래서 대응관계 문제인지 우리가 그래프 문제인지 나눠서 잘 푸시면 되고요. 그때 다음에 대해서는 식이 두 부분으로 끊겨 있지. 식이 두 개야. 그러면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고 하면 연속이 맞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 지금 그래프 보시면 얘는 첫 번째 기울기가 모두 양수여서 증가만 하고 있는 거 맞아. 증가만.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게 식이 두 가지 관점이면 연속이다.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그때 3이란 값을 넣으셨을 때 여기가 3 더하기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3이란 값 넣었을 때 이 값이 8이 된다는 거니까 a 값이 5가 돼야지 쭉 연결되는 식일 거라고. 둘이 연결돼야 된다고. 그 지점값이. 그래야지 안 끊겨요. 자, 그때 우리가 여기 값이 5다까지 이 부분 작성하는 게 난도가 어려운 거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자, 그때 여기에서 계속 가실게요. F 인버스 11 이렇게 가시고요. 그럼 요거 값을 나는 별이라고 쓸 건데 이때 F 별 값은 값이 11이다 이렇게 작성해 달래. 그때 별 대입해가지고 11 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별 여기 위에 식에다 별 대입하면 별값 몇이야? 별 6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 식에다가 별을 대입하셔야 된다. 그때 별값은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별값은 값이 4. 자기가 두 개 케이스 나눠달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을 우리 그 다음 단계가 F 인버스 4값이 될 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 값을 별 썼으니까 네모 쓰자. 네모. 자, F 네모 값이 얘가 4다 라고 써달라는 거니까 네모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얘 값은 네모 더하기 5야. 그때 네모 값은 몇이 돼?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위에 거에서 잘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일부러 별하고 네모 이렇게 하는 거거든. 헷갈릴까봐 문자 쓰면 네 이렇게 봐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곧 끝나요. 곧 끝나요. 끝까지 다 안 할 거야. 지금 옆에 시험 대비인 애들 곧 끝나요. 다음 주부터 빡빡하게 할 거예요. 네. 숙제 좀 다 땡겨 와줘야 돼, 애들아. 이번 주까지 늦으네. 쟤네 못 따라와서 안 그러면. 지금 시험 내신이 안 끝났어요, 저기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끝나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끝나요. 그럼 금요일 날 수업은 정상 수업으로 할 수 있겠다. 네. 네. 금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하자. 네. 그 다음. 네. 고생하셨고요. 자.
요거 보자. 지금 여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에 대해서 f2x-1은 4x 플러스 3일 때 y는 fx의 역함수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일단 우리가 fx식부터 작성을 먼저 하고 그걸 역함수로 돌려줄 거야. 단계별로. 자, 우리가 f2x 빼기 1 이렇게 써있고요. 얘가 4x 플러스 3이래. 그때 다음 관계식은 fx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단계로 우리가 식 작성할 때 이 자리값을 한 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고 얘를 기준화해줘야 돼. 얘를 기준. 저 괄호 안을 기준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식에서 2x 빼기 1 값이 얘가 k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2항에 그럼 k 플러스 1 값은 2를 나눴을 때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k만 문자 살게끔 바꿔달라는 거야. 지금 따라서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문자가 k만 사는 식이 되고요. 그때 대입해주시면 2k 옆에 플러스 2, 5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k 대신에 x로 기준을 갈아주시면 식이 fx식이 똑바로 나온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저 대문자 x로 적으셔서 해도 되는데 그냥 난 문자 꼭 바꿔서 해주려고. 알겠지? 그럼 안 헷갈려요. 하다가 자, 그때 여기에서 y는 2x 플러스 5 요거의 역함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x값으로 정리해달라고. 그냥 바꾸셔도 되는데 나중에 유리무리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요 단계 거쳐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x, y 바꿔주세요. y는 2분의 x 빼기 5다. 이렇게요. 요거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거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5 x절편 5겠네. 둘이 합해주세요. 값이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다. 네. 어려운 거 잘 풀어오시고요. 1042번. 그래서 지금 1042번 보시면 gx는 x 플러스 5래. 그럼 g 이 값은요? 그냥 처리가 되지. g 이 값은 7이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f 인버스 7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는 거야. 요 값 찾아주세요. 그래서 값 구할 거야. 그래서 식 안 건드릴 거야. 식 안 건드리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돼? f 별값이 7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위의 식에다가 우리 별값이 이거 정확히 써줄게요. 이제 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가 첫 번째 케이스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별값을 대입하셨을 때 별 제곱 마이너스 이 값이 7인 거니까 별 제곱값은 값이 9가 되니까 다음 범위에 해당되는 별값은 값이 3 얘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 범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상위 문제 풀려요. 이거 센시에 똑같은 문제 있고요. 범위 잡아서 하는 거. 그때 별값이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할 때는 이 별 빼기 이 값이 7이다 라고 되니까 이 별값은 값이 9가 되니까 별값이 4.5네. 안 되죠? 그래서 땡 이렇게 해서 얘만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나 되면 안 되겠죠 어차피. 오케이 이렇게요. 그래서 범위 나눌 줄 알아야 돼. 1042번 관련해다가 오늘 C단계 일부분 풀 거니까 번호 써주세요. 요거랑 똑같은 게 1070번 저 형태예요. 1070번 방금 범위 나눈 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 넘기고, 그래서 그래프 교점 하나 잡고 문제 끝내야겠다. 자, 1050번 할게요. 1050번. 얘들아, 이거 그래프 나올 때 그래프가 어떤 식인지 정확히 인지해줘야 돼. 요거 이렇게 두 가지 나올 때 좀 헷갈리거든. 그리고 처음 보는 곡선일 때 요 식이 얘가 F 인버스래 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 요 식이 얘가 F다 라고 써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갈 거고, 지금 문제에서 식 유도된 거 하나씩 우리가
값에 맞춰서 써볼 거야. 이렇게. 그럼 FQ의 값을 하나 처리하셔야 되는데 F에다 Q 넣는 값 있어요? Q Y축에 있네? 맞지? 그래서 저거부터가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FQ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한 것처럼 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FQ 값이 별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F 인버스 값이 Q가 된다로 Q가 Y축에 있으니까 Y축을 돌려서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정도만 하면 돼 일단. 오케이? 돌려준 거야 Y축 값으로. 그럼 F 인버스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지 Q 값이 나와? C 값이죠. 그래서 C 값인 거 인지해달라는 거야. 첫 번째 요 값이 C였다. 그래서 요 식은 FC로 바뀐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FC. 그래서 C. 그랬을 때 여기 F에다가 뭘 넣어? C를 넣으세요. F식 노란색이야. 요따 넣으시면 S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은 S다 라고 요 부분까지 푼 거예요. 하나. 오케이? 그냥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F 인버스, 그 다음 옆에 F 인버스 R. 요거 해달라는 거야. 그럼 F 인버스에다 R 넣을 건데 아까랑 똑같아. R 값이 Y축 값이지. 그럼 이거 Y축인 거 X축에 있으니까 값 돌려줘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세모 이렇게 쓸게요. 그랬을 때 F 세모 값이 R 값이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읽어줘. 그럼 F에다가 어떻게 넣었을 때 R 값이 나와? 요거 A 값 넣었을 때 R 값이 나와 라고 이거 인지해달라는 거야. Y축 있는 거 Y축으로 돌려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요 값이 A. 그래서 F 인버스 A 값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F 인버스에다가 A 값 넣으시면 F 인버스 요 초록색이죠. A 값 넣으시면 값이 0이 나오겠네. 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S 더하기 0. 그래서 요 문제에다가는 꼭 적어놔. Y축 값이면은 돌려야 돼. Y축으로 바꿔줘야 돼. Y축으로 반드시. 이것만 계속하면 돼. 그럼 그래프 문제 거의 다 풀려요. 아예 다 풀리진 않겠지만 진짜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관점이야 일단. Y 값이면 돌려. Q랑 R이 Y축 값이에요. 기입되어 있는 게. 그 다음 1055번 할 거고요. 숙제 1055번까지 하고 그 다음 C단계 조금 풀어오라고 할게요. C단계 번호 1070번 아까 표시한 데까지 풀어올게. 1055번, 1056번까지랑 1070번. 아, 너무 많나? 네. 내일인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1050번까지 해오시고요. 지금 1013번이지. 내일이니까 1050번까지 1단계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C단계를 첫 페이지 다 풀어오자. 첫 페이지만. 이렇게. 첫 페이지. 조금 줄였다. 근데 어차피 C단계 내일 바로 못 들어가거든. 일요일날 숙제 또 똑같이 적게 내줄게.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서 여기 C단계까지 마무리할게요. 명제 C단계 아직 못 끝냈거든. 그때 마지막 쪽 남았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할게요. 저번에 풀다 만 것도 그때 마무리할게. 이번 주말에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오답 정리 싹 해오는 걸 목표로 하자. 오답 정리 먼저 검사하고 할 거야. 다음 주에. 자, 오늘 여기까지.